안녕하세요. 공감박사TV의 조길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바다에 왔습니다. 바다에서 찍습니다. 여러분들 바다 보시면 일단 기분이 좋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기분이 엄청 좋아져서 안 해줄 것도 해주게 됩니다. 막 질러요. 기분 좋으면. 하루 종일 웃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사실은 맨발 걷기 하러 온 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좋은 걸 자기 자신에게 주십시오. 그게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면 병이란 병은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식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박사 TV의 기본은 교육이 가장 주가 됩니다. 제가 교사였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 30년 이상을 하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식 교육이었죠. 제 두 아이를 어떻게 길렀는가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들을 기르는데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두 아이를 제가 이제 너무 시끄럽습니다. 좀 끊었다가 다시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소음이 많은데. 자, 그래도 계속 할까요? 네, 계속 하겠습니다. 좀 조용해지겠죠? 네, 일단은 그겁니다. 내 아이부터 먼저 잘 길러야지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루스의 에밀은 자기 자식은 고아원에 맡겼지요. 그리고 에밀이라는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책을 썼지만 그것도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로 연결 가서는 비극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름으로 오는 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자식을 먼저 잘 기르기 위해서 엄한 것과 자애로운 것 두 가지를 병행해서 자식을 길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로서 할 일입니다. 이뻐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지만 세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 다 커버리면 스스로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하게 사회생활 하려면은 엄하게 좋은 것은 좋다, 그런 것은 그러다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가르쳤냐, 실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딸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공동육아를 길렀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들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은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잘못을 뻔뻔히 합니다. 그럼 전 그때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교육에 있으면서 이제 3학년, 4학년 때 공교육으로 송파로 이사했지요. 그 전에는 이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5를 공동육아에서 보냈기 때문에 자연학습, 체험학습을 많이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자연을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뭐 이런 성품이 길러졌겠죠. 근데 이제 송파에 넘어오니까 이제 기본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송파하고 강남이 교육의 1번지인 것처럼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는 공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못하는 아이들하고 어울립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남아서 이제 뭐라 하냐면 발야구 이런 것도 하고 놀고 그러니까 그 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선생님 맞냐고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리고 아이가 그게 있다더라고요. 그게 애들을 이렇게 휘어잡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뭘 하냐 그러면 주로 임원을 맡아요. 그 경우에 있어서 이제 학교 묻기다 보면 그 어머니들이 그러셨죠. 저한테 교사냐고 이런 말 들을 정도로 저는 조금 좀 제 스스로 이렇게 제 아이부터 일단은 하고 싶을 때 시켰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고 싶을 때. 애가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은 시켜줬고, 안 하겠다고 하면은 돈만 버리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데 어머니들 자꾸 학원에 보내시잖아요. 그건 미친 짓이에요. 돈만 아깝습니다. 제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달라져가지고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반에서 꼴등하고 어울린다고 선생님 저를 불러다가 야단을 많이 치셨어요. 그렇지만 뭐 어떻습니까? 아이가 즐거우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자유롭게 길렀어요. 우리 아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난 엄마가 우리의 엄마였기에 자기가 잘 자랐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말을 듣고 산 그 부모인데요.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뭐 재미가 없죠. 공부 재밌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그 반에서 이제 악기하는 애들이라거나 그 다음에 뭐 체육하는 애들하고 한마디로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이제 어울리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은 이해가 안 되신 거죠, 제가. 그래서 아들 같은 경우 그렇게 놀다가도 고3 때 딱 1년 공부했습니다. 고3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믿다가는 자기가 망할 것 같다고. 그래서 결국은 잠실에 있는 그 학원을 보내달라고 지가 학원 알아봤어요. 수학하고 영어학원 딱 1년 보냈습니다. 1년은 아마 안 됐죠. 그 정도 보냈는데 결국은 대학교 갔어요. 대학교 가서는 또 그 지가 스스로 저기 하더라고요. 전과를 하더라고요. 경영학과로 전과해가지고 결국은 대학교도 저기 명예 홍보대사를 했습니다. 아이가 홍보대사를 하면서 이제 스스로 악기를 개척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믿습니다. 제가 기른 아이이기 때문에 뭐 아이의 행복을 구해두지 않았으니까 스스로 행복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어서 그렇게 뭐 아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모두 다 인정을 했습니다. 아, 너는 네 색깔, 나는 내 색깔, 우리 네 가족은 모두 다 색깔이 확실한 그런 가족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딸 같은 경우도 그랬죠. 딸 같은 경우도 이제 실용음악과 갔으면 전 딱 좋겠는데 딸 같은 경우도 뭐 전과하고 또 해가지고서는 지금 뭐 영어 파트에서 거의 뭐 달인으로 굉장히 잘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공동력을 하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아이를 기르는 거죠. 존 버닝엄 작가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썸머힐이라는 자유로운 그런 교육체제에서 자랐기 때문이거든요. 저 또한 제 아이들을 많이 들어주었습니다.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이 주물러 줬어요. 몸으로 소통을 했죠. 끌어안아주고 안아주고 뒹굴뒹굴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삶은 즐겁고 행복하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엄마의 모습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이제 열심히 살고 별로 그다지 간섭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질 않았어요. 돈은 스스로 벌어야지 그것이 성인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으면 넌 성인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두 아이 다 단 한 번도 캥거루족이 된 적도 없고 논 적도 없습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돈을 벌어서 딸 같은 경우는 저한테 3천만 원을 줬죠. 엄마 물론 준 거 아니고 이자 받겠다고 맡긴 겁니다. 근데 원금만 줬습니다.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스스로 돈을 잘 벌어서 하여튼 조금 더 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머니들, 부모님들 겁내지 마세요. 인생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학원 가서 다 1, 2등 할 거라면 누구든 다 학원 보내죠. 근데 1, 2등에서 뭐 합니까? 선생밖에 더 하는 얘기 나오죠. 결국 열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들어주시고 내 자식 많이 안아주시고 그럴 때 아이들은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박사TV 주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